진짜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요. 제 서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 그리고 추천할 만한 책은 뭐냐면은 중학생도 읽을 수 있으면서 정말 수준 높은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책, 너무 쉬우면은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은 누군가한테 추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책이 하나 있죠. 역행자 아니고요. 역행자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4명의 회장님이 출연을 했었죠. 1000억 이상 자산가들이었고 이분들한테는 책 추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 회장님들께도 제가 드릴 겁니다. 바로 아시아 1등 부자인 리카싱의 무한의 부입니다. 제목 듣자마자 돈 버는 법 얘기야? 아니면 뭐 재벌의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진짜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행복해지는 법,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해. 그때 왜 읽겠어요? 결국에는 돈이 많아져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면 그건 헛수고를 한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 1등 부자에다가 지금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죠. 이재용 회장보다 4배 이상 재산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이가 97살입니다. 근데 책을 보면은 그냥 우리의 삶이랑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모든 부자들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이분은 어느 정도 올라간 뒤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원칙들이 잘 담겨 있고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미루다가 아 이거 재미없겠는데 하다가 딱 읽는 순간 그냥 끝까지 다 봤던 그런 이제 너무나 재밌는 책입니다. 오늘 내용은 리카싱의 스토리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카싱은 1928년도 사람이에요.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 진짜 대단한 건 지금도 영어 뉴스 보고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이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초흑수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중국 내전 때문에 홍콩으로 가족이 이주를 했고 일단 타이틀부터가 전쟁 피난민으로 홍콩에 왔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제 10대 초반에 인생을 시작을 하게 돼요. 리카싱도 폐결핵처럼 계속 피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똑같은 행동을 이제 리카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너무나 살고 싶은 마음, 왜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결국에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가 다 굶어 죽는다, 이제 이런 공포심이 굉장히 이제 컸다라고 나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어릴 때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든 이겨냈던 그 한 번의 경험, 그거 덕분에 나머지 삶에서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왜 이렇게 불행이 일어났지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내면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리카싱이 만 15살 때 이제 찻집 알바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도 폐결핵 증상이 심해가지고 계속 공포스럽게 이제 아 난 죽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닌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지식들을 알아보니까 생선 내장을 끓여 먹으면 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서 생선 가게를 찾아가서 내장 좀 주세요라고 이제 빌고 빌어가지고 결국 내장을 무료로 받아내고 이거를 끓여가지고 먹었다고 해요. 아 근데 이게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맨날 이제 토하면서도 매일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경험으로 폐결이 어느 순간 나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리카싱이 아 이제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구나 라고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카싱은 찻집 알바를 할 때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만 15살밖에 안 됐지만 손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찻집 손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복장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을 굉장히 많이 관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유한 손님이 이제 불러요. 아무래도 1940년도 홍콩에서 찻집에 오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부유한 손님이 이제 불렀는데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이 차를 쏟은 거예요. 아, 그 상황에서 갑자기 주인도 뛰쳐나오고, 근데 여기서 손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제가 실수로 차를 제가 쏟았다, 죄송하다 라고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주인이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뒤로 가서 리카싱한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손님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조심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인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고 부유한 손님도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한 거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을 조금씩 이겨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는 도중에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어떤 상점에 이제 공안들, 공산주의 공안인지 아니면 고위 간부를 뜻하는지는 정확히는 나오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너무 부유하게 행복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밖에서 이제 눈을 맞으면서 춥게 오들오들 떨면서 그걸 보면서 아,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리카싱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찻집 알바 에피소드가 일단 끝이 나요. 이때 아버지가 쓰셨던
썼던 글을 보고서 결심을 굳히게 돼요. 장군과 재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남자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뜻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고 느낀 리카싱은 두 번째 중남시계라는 삼촌이 운영하는 시계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시계를 판매하고 시계를 수리하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훗날의 동료가 이야기하길 리카싱은 단 6개월 만에 수년차 아니면 10년차가 넘어가는 전문 시계공이랑 맞먹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지능도 한몫을 하겠지만 리카싱은 좀 남들이랑 다른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이 무한의 부라는 책에서는 3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배들이 하는 거를 엄청나게 관찰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미친 듯이 연습해서 계속 손에 물집이 잡혔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계속 선배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한 능동성을 지녔죠. 아시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제목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웠던 게 제가 어제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읽었어요. 일반인이 천재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전문가를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테니스를 한다, 골프를 한다 그러면은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미친 듯이 관찰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심층 학습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리카싱이 시계회사에서 천재가 되기까지 딱 그 탤런트 코드에 나오는 행동 그대로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가 1940년도 중반 초반 정도였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되고 싶다, 내가 잘 풀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리카싱의 어떤 행위들, 원칙들이 이 책에 나와요. 그거를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은 진짜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시계 회사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때 나이가 15살, 16살 만 나이로 이거밖에 안 될 때였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로 리카싱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철물점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철물점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결국에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배들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철물점은 뭐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들 소매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선배들이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내가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지나가는 사람 말고 완전 큰 회사를 공략을 해야겠다. 이때 나이가 만 16살 정도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때 아시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 서울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이때가 1940년도인데 이때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쳐들어갑니다. 미친놈이야. 일단 사장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메일도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웃긴 게 나는 첫 목표를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로 정했다. 무슨 포켓몬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했어. 그래서 갔어. 당연히 호텔 도어맨한테 쫓겨나겠죠. 매일 밤 호텔을 계속 서성였대. 그리고 낮에는 계속 정보를 모았어. 그냥 그 찻집에서 하듯이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어떤 손님이 오는지 어떤 게 니즈가 필요한지 호텔 직원들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막 이런 걸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계속 서성이니까 결국 비서가 가서 말을 했는데 이제 리카싱이 시계수리도 찻집도 막 잘했으니까 또 이제 막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서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일단 사장한테 전달을 했어. 근데 사장은 당연히 안 만나죠. 꼬맹이를 왜 만나? 근데 우연히 로비에서 또 서성이다가 진짜 진상이죠. 그러다 사장을 마주친 거야. 그래서 사장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냥 사달라 이게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아니라 지금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납품하는 철밥통 너무 비싸다. 그리고 재료가 이게 왜 안 좋은지 그리고 단가가 왜 높은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랜드 하얏트 사장은 당연히 리카싱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을 시켜서 진짜인지 조사를 시켰더니 진짜였던 거야. 그래서 500통의 철통을 주문을 받으면서 이 리카싱은 이 철물점 회사에서 이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1등 사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ADHD야. 그냥 1년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리카싱의 이 원칙이 있어. 이것만 하면은 절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믿음이 항상 있었어. 뭐냐면은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는 거야.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정답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중간 이상 살 확률이 매우 높겠죠. 사실 이걸 안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리카싱은 돈이 없으니까 중고책 사가지고 맨날 독서를 했는데 그러다가 엄청난 걸 보게 돼요. 1940년도인데 영어 잡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갑자기 미국에서 플라스틱 사업이 굉장히 붐업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제 친한 친구가 레깅스 사업을 했는데 그때 레깅스가 뭔지도 모를 때야. 제가 한 6, 7년 전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청아 아마 곧 레깅스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유행했던 거는 반드시 4, 5년 후에 한국에서 유행을 한다. 근데 지금 미국을 가면은 다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닌다.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레깅스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어떤 기사를 보고서 이 철물점을 그만두고 플라스틱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이때가 한국 나이 19살 정도 돼요. 그럼 또 리카싱은 또 나대겠죠. 아, 나는 선배 사원들보다 또 다 앞서야지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앞서서 뭐 했어요? 이 리카싱은 플라스틱 이거 스프링클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한테 판매해봤자 의미가 없다. 국내 최대 회사, 국내 최고 도매 업체인 태평양 상회에 가서 팔아야겠다라고 이제 영업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또 쳐들어갑니다. 갔는데 아무도 출근 안 한 거야. 너무 일찍 가가지고 청소부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가가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늦게 갔겠죠. 근데 리카싱은 달라요. 미친 능동성을 지니고 있어요. 머리도 좋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스프링클러 가져갔잖아. 그냥 그걸로 사람들 청소하는 거 같이 도운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팩트 맞아? 어쨌든 뭐 책에서는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영업을 하러 간 어떤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 입장에서 황당하기도 하고 특이하고 또 실제로 청소하는 거를 그 스프링클러로 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결국에 신뢰도도 보여줬고 가치를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케팅이나 사업할 때 가치를 전달하고 신뢰를 얻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대박이 났죠. 근데 이때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원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니까 이제 당연히 질투나 정치질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리카싱은 사장한테 그냥 1등 인센티브 안 줘도 된다. 2등이랑 맞춰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범상치가 않은 인물인 거죠. 이렇게 어린 시절 4번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책에서 한 5분의 1 정도 이제 진행된 시점이고, 이 책이 좋았던 부분은 정말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이런 파트들이 있으면서 진짜 1000억 이상 회장님들도 읽었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배울 거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해가는 과정, 부동산 사업에 참여한 과정, 뭐 기업화, 투자 원칙, 행복의 원칙, 그 사람을 다루는 법, 되게 다방면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솔직함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초창기 사업 때 부도위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솔직하게 은행원, 뭐 거래업체 직원들 막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걸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의 가치를 정말 절대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용의 가치보다 그냥 일시적인 돈을 얻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기대값적으로 신용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부분이 나오는데, 자아를 세우고 무아를 추구한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은 나 혼자 그냥 유유자적 편하게 살까, 뭐 좋은 일들을 할까. 그 좋은 일들이라는 게 막 기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내는 거, 좋은 지식을 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행위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사이버레카를 공격하듯이 아니면 카카오 회장도 뭐 감옥 가셨다 뭐 그런 걸 들었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네카라는 인물이나 키에르 케고르 뭐 이런 사람이나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말년이 되게 안 좋았던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에서 자아를 세우고 무아를 추구한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혼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면은 더 행복해진다, 어떤 불교 철학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불교 철학이랑 어떤 제 지식들이랑 섞어가지고 굉장히 레전드급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 이렇게 책 무한의 부의 이제 소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만약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 라고 하면 이 책을 꼭 추천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리카싱의 이런 능동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역행자라는 책에서도 무의식의 균열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스토리들을 50개 정도를 보게 되면 무의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돈이 많고 성공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철학, 사고방식,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를 많이 이해하고 스토리를 이해할수록 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1위 부자였던 이제 리카싱, 현재는 97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